집들이 날 새언니와 제 남편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둘이 여기서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오해하지 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이건 실수야. 실수? 어떻게 이런 일이 실수가 될 수 있어? 당신이 벗은 채로 새언니랑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매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집들이 날 기쁜 마음으로 오빠 부부를 초대했지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더 크고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2년 차에 겪은 충격적인 배신과 그 후에 알게 된 더 큰 진실,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여정에 대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32, 2년 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남편은 제가 만난 남자 중 가장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죠. 항상 제 말을 경청하고 제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최근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기념으로 오빠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어요. 오빠는 3년 전 결혼한 새언니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모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술도 좀 마셨죠. 와, 유미야, 집 정말 예쁘게 꾸몄네. 민호 씨랑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새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랑 오빠도 항상 보기 좋아요. 결혼 생활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래. 지은 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왠지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저는 조금 취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취했나 보다. 들어가서 먼저 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곧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목이 말라 잠에서 깼어요.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불 꺼진 거실 한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오빠 부부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빠는 소파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고 그 옆 바닥에서 제 남편과 새언니가 알몸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순간 손끝이 떨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 얼어붙었고 새언니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남편이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도대체 둘이 여기서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소리에 오빠는 바로 일어났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매제! 오빠도 놀란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여보, 이건 실수야.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새언니가 옷을 주워 입으며 말했습니다. 실수? 이게 어떻게 실수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계속 사과한다며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오빠는 새언니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오빠 부부는 집을 나갔고 남편은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충격이 가시지 않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울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고. 다음 날 이혼 소장을 준비해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은 계속 사과하고 변명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습니다. 유미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실수였어. 술에 취해서. 그가 애원했습니다. 실수? 어떻게 이런 일이 실수가 될 수 있어? 당신이 벗은 채로 새언니랑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아직 결혼한 지 2년이잖아. 우리 가정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당신이 버렸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게. 그날 저는 친구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오빠도 집을 나와 호텔에 머물고 있었죠. 유미야, 어떻게 지내? 오빠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냥 그래, 오빠는. 난 모르겠어. 지훈이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나는 그날 본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힘들어.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마주쳤고 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미 씨, 미안해요.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호랑 지은 씨, 사실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예요. 뭐라고요? 오빠와 제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대학 때부터 오랫동안 연인 사이였어요. 헤어진 지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민호가 유미 씨랑 약혼했을 때 지은 씨가 다시 연락해 왔다고 들었어요. 민호의 친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가 술 취했을 때 저한테 말했어요. 민호가 유미 씨를 만나게 된 건 지은 씨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였대요. 아직 미련이 남아있지만 지은 씨는 이미 오빠분과 결혼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솔직히 저도 믿기 힘들었는데 민호가 결혼 전부터 지은 씨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고 해요. 저와 오빠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저와 오빠는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왔다니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결혼 후부터 지훈이가 변하기 시작했어.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민호가 나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네? 새언니와 계속 만나기 위해서 나를 이용했던 거야. 유미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었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 케이스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건 계획적인 기만이에요. 제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제 새언니와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들은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 보이네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증거. 저와 오빠는 민호와 지은의 과거 관계와 현재 불륜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새언니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조사했고 거기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내 남편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그들이 몰래 만난 호텔 영수증, 심지어 우리 결혼식 날에도 화장실에서 몰래 만나 키스했던 사진까지. 유미야,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 좀 봐.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새언니가 제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유미 늦게 들어온다고 했지? 남편 출장 가니까 우리 집으로 와. 그 날짜는 우리 결혼 한 달 후였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결혼 내내 그런 거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우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각자의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오빠도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과 새언니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했습니다. 유미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널 사랑해. 진심이야. 사랑? 당신이 사랑이 뭔지 알아? 당신은 처음부터 날 속였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한편 새언니도 오빠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을 때 판사는 우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새언니의 계획적인 기만과 배신이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미 씨,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으로 위로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법적 절차만으로는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오빠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오빠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유미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사람. 제가 답했습니다. 오빠도 우리가 함께여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제 삶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유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했고 오빠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마침내 영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오빠와 저는 한강변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눴습니다. 유미야, 이제 정말 괜찮아? 응, 오빠. 이제 괜찮아. 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과거의 시간과 마음은 돌려받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 넌 항상 현명했어. 영국에서 네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오빠도 새 사업 잘 되길 바랄게. 우리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나온 어둠을 뒤로하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그 순간 제 마음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유학생활 6개월째 저는 우연히 한 영국인 교수와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재능을 알아봐 주었고 학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가까워졌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빠의 사업이 번창했고 그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끔 전 남편과 새언니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들이 저와 오빠에게 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이 저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제 삶은 계속됩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비록 제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지금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미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자신의 존엄과 정의를 되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이었죠. 오늘 밤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유미 씨가 보여준 것처럼 모든 상처는 언젠가 치유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헤이설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